제가 조금 다른 유튜버들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다른 유튜버들이 막 상승한다 외칠 때 저는 조정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조정받고 막 사람들 엄청 불안해하고 유튜버들도 영상 안 올리고 이럴 때는 무조건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사람들이 그냥 좀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걸 방지하기 위함도 있거든요, 사실. 제가 시장을 좀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르기도 하고 그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유튜브에서 모두가 상승을 외치면 한 사람쯤은 이제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그런 방송을 좀 하는 거고요. 유튜브를 저도 하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흐름을 거스르면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고, 가격이 상승할 때 사람들 다 분위기 좋고 기분 좋은데 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그날 하루가 즐겁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투리 픽픽 쓰는 놈이 나와가지고 아닌데요, 이거 이제 조정받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 사람들은 기분이 상해요. 예. 이번에도 허씨가 옳았다.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죠. 제가 옳았다고 판단하는 건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하락이 올 겁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냥 시기상 봤을 때 이게 아무리 뭐 개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면 기관들은 거기에 따라서 안 가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시기상 봤을 때 조금 위험해 보이는 구간은 맞거든요. 왜냐면 지금 뭐 거시적인 경제나 뭐 거시 경제로 봤을 때나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나 지금 모든 부분에서 비트코인 코인 시장만 봤을 때도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은 호재들이 터지면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 실현 매물들도 제법 나올 거고, 그죠? 이미 나왔고, 언제쯤 돼야 불리시해질까요? 이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 코인의 가격은요,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려가요. 근데 최근에는요 되게 상승을 잘 해줬죠. 그 이유는 어찌됐든 수익 실현하는 매물도 있었는데 비트코인 관련해서 호재가 막 뜨다 보니까 가격이 쫙 펌핑을 한 거예요. 예, 트럼프 당선도 됐고. 근데 이 상승하는 도중에도 매도하는 사람들은 있었거든요. 매도하는 사람들은 쭉쭉쭉쭉 있었고, 근데 이 호재를 보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갔고, 근데 이 사는 사람들의 이 수요가 조금 줄어드니까 가격이 조금 다운됐고, 근데 누군가는 밑에서 또 받아 먹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예요. 예. 연준이 이제 파월이 금리 인하도 이제는 뭐 신중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 부채 관련돼서도 문제가 있고, 올해 1분기에 이제 리파이낸싱 규모가 크니까 신규 국채도 발행을 할 거고, 신규 국채를 발행하면 미국 정부는 그 국채를 팔아먹기 위해서 국채 수익률을 많이 발생시켜 줄 거고, 그죠? 가격 싸게 해서 이자 올려서 그렇게 판매를 할 거고,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들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면서 국채를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이런 컨트롤을 분명히 어느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지금 고용에 대한 발표가 있고, 유일하게 지금 좋은 게 고용이에요. 예. 근데 이 고용이라는 건 제가 그때 영상에서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고용 시장이 악화되면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기업들이 뭐 이제 대출 내고 사업도 확장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직원도 채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고용이 안 좋다는 건 어찌됐든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애매한 거죠. 뭐냐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용이 탄탄해져 버리면, 너무 좋아 버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고용이 탄탄하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좋으면 미국 경기가 좋다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은 포커스가 금리 인하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이거는 안 좋게 나오면 경기 둔화의 우려고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를 늦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래 버리니까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 지금 골머리가 아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찌됐든 지금 이번 주에 그런 고용 지표들이 나오니까 그걸 조금 지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지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도 지금 어찌됐든 취임식이 1월 20일에 있잖아요. 근데 이때 뭐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이야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또 가격 변동성이 클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뭐 시드가 적은 사람들은 가격 변동성 크면 좋죠. 더 크게 많이 먹고. 근데 기관들이나 이런 애들은 리스크 관리가 첫 번째거든요. 리스크 관리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커질 때는 자금을 조금 엑시트 하거나 아니면 엄청 많은 자금을 넣지 않을 때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트럼프 취임식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것 같지 않고 근데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또 되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면 그러면 그 후에는 시장은 긍정적으로 돌아가겠죠. 긍정적으로 이제 수요가 좀 들어오겠죠. 근데 고비가 또 있잖아요. 취임식 끝나고 4일 뒤에 일본 금리 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또 엔캐리 청산되는 물량들이 나올 거고 그 우려감도 아직 시작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된다는 건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사실 저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뭐 떨어질 거니까 팔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매수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은 조금 피해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왜냐면 조금 조심해야 될 상황이니까 여기서 만약 가격이 많이 하락한다 그러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가격이 스물스물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이제 며칠 사이에 조금 문제될 소지들이 하나하나씩 나오니까 그것들은 피해 가지고 사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는 사실 일본이 금리 인상을 그냥 차라리 지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차라리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해서 엔캐리 청산되는 물량들이 좀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네. 그래서 한번 하락을 줬다가 시원하게 올라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거는 마운트 곡스나 이런 물량들이 시장에 뭐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하고 브레이크가 잡히고 이런 경험을 저는 엄청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런 퍼드에 의해서. 그러니까 악재는 오히려 빨리 후딱 맞고 가는 게 속 편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냥 말이 2주지 일본 금리 어떻게 될지까지만 보고 그러고 뭔가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터져 나올 호재들은 있거든요. 중간에 터져 나올 호재들은 뭐 미국이 국가부채 한도를 폐지한다거나 유예한다거나 이런 기사가 나오면 또 이제 시장은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겠죠. 이게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반대로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게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화폐를 많이 찍어내니까 비트코인에는 또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냥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고 수익권에 있는 분들은 그냥 버티면 되고요. 그냥 가만히 버티면 되고 그게 제일 마음 편하고요. 진짜 시드가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막 갈팡질팡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기다렸다가 조정받으면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인 거죠. 네.